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슬라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강세 보이면서 주말에 나스닥은 최고치에 경신했는데 우리는 지금 미증시 영향을 받을 때가 아니죠. 탄핵 정국 이런 것들이 아직 이어지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버렸다. 이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제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들이 좀 반등의 베팅을 좀 해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베팅하던 외국인 투자들이 실망하고 이제 매도를 퍼붓는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는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수 급락 과정에서 계엄령 선포 그 해프닝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했던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주말에 미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적인 어떤 사안들이 더 중요한데 나온 뉴스를 그래도 좀 정리를 해보면 고용지표가 무난했고 금리가 빠지고 기술주들이 올랐습니다. 아마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브로드컴, 반도체주들도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탄핵 표결 자체가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표결은 했지만 열 수 없는 성립이 안 돼버렸죠. 그래서 주요 해외 언론하고 분석가들은 대체로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되게 우려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봐야죠. 저걸 기사상으로 저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연기금 매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되게 세게 하고 있고 이게 두 개가 충돌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증시 안정기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국내 기관성 자금에 의해서 지수가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은 많더라도 지수는 방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수준의 매수를 연기금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면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도도 매도지만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매수를 해주느냐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뉴스를 보면 대부분 다 탄핵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좀 어려워지고 외국인들 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원달러 환율 1,500원 갈지도 모르고 이런 뉴스들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초반에 투자자들이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놓고 딱 보면 우선 코스피의 지지선 사수가 될 거냐. 그러니까 올해 8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거쳐서 지지가 됐던 게 2,400이었거든요. 2,400 밑으로 내려가면 툭툭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급의 하락이 아니라면 대체로 PBR 0.83 정도에서 바닥이 나오는데 그 근처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가동이 돼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 거냐. 특히 2,400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자체가 2,400과 2,600 정도 사이에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에요. 그 하방이 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지 않는다라면 이제 새로운 하락 쪽으로 더 넓게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 근처에서 지지가 돼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이라든가 옵션 쪽에서 좀 하락 쪽으로 틀어지는지 이 부분이 필요하고, 이 위치는 달러 차트로도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달러 차트로도 작년도 그러니까 1년 만에 저점이 나왔던 1년 전에 저점이 나왔던 그 위치하고 또 지금 위치가 거의 또 일치하거든요. 달러 차트로도. 그러니까 원화가 됐든 달러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서 이 구간이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또 들어 올리느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탄핵 국면이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1, 2주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느냐. 외국인들의 시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떤 걸 느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바닥을 쳤나 보다 내심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를 매도도 줄어든 데다가 잘 보면 수량 기준으로는 매수로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선물도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탄핵 이슈 이후에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하긴 했었는데 선물 매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오히려 대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선물을 매수했고 현물에선 수량으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2,400 밑을 일단 바닥으로 보고 한동안 좀 반등 시도를 하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탄핵 표결이 무산이 되면서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수급으로 우리가 가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늘 장에서 막 선물 매도 한 10,000계약 치고 풋옵션을 막 몇백억을 매수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도 선물을 사고 뭐 옵션 쪽에서도 그다지 하락 배팅이 없다라면 기존의 어떤 2400 밑은 저점이 된다라는 거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계들의 분석인데 저는 기사를 좀 열심히 봤는데 제가 본 원문하고 달랐어요. 우리나라 기사에서 나오는 거. 물론 이제 원문 그대로 표기한 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사는 대체로 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외 실적 압박 요인이 많다. 당연하죠. 뭐 지금 탄핵 국면에다가 트럼프도 등장했으니까. 그리고 수출 둔화와 디램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실적 하향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탄핵 과정 자체는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원문 전체를 보면 이 내용도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거는 상당 기사에서도 많이 표기가 됐던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아랫단,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주주 친화 정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과거 탄핵 국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없었다. 이런 걸로 볼 때는 또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위 것만 보는 거랑 아래 거 섞어 보는 거랑 좀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사를 보면 조금 부정적인 것만 일방적으로 실었던 건 아닌데 너무 뭐 기사라든가 요약된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래쪽 게 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골드만삭스 실제 전체 원문을 보면 이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코스닥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큰 하락 나오고 나서 몸통보다 긴 아랫꼬리가 나오면 그날이 저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면 큰 하락 이후에 꼬리가 길게 달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틀 안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 저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저 꼬리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되고, 장중 기준으로도 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하루 이틀 안에 큰 상승이 나오면 저때가 저점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땐 더 큰 투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신용이 계속 터진다는 얘기가 돼요. 예, 신용 물량이 계속 터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가 되고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는 이제 시장 차원 자체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깨지면 신용이 터지기 때문에 더 큰 하락이 며칠 동안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가 지지가 되면서 하루 이틀 안에 큰 상승이 나온다라면 이제 시장은 한동안 제법 큰 폭의 반등으로 넘어간다라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이게 꼬리 한번 보시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느냐, 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걸 이제 보면 시장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로 저점을 쳤구나, 또는 큰 어떤 신용 털이를 한번 겪어야 되는구나, 이게 가늠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보여지는 거 그대로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기금 변수예요. 연기금이 3,445억 원을 샀잖아요. 저거는 올해 들어서 최대였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4분기 이후로 늘려놓고 봐도 연기금이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보다 연기금 매수가 더 컸잖아요. 그리고 매수한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샀고, 그러니까 지수를 방어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연기금이 저렇게 매수하고, 만약에 증시안정기금까지 만약에 가동이 된다라면 하락 배팅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저렇게 매수를 해주는 무력 시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나와준다라면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물론 이건 대형주에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더 많으면서 지수만 멀쩡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지수가 방어가 되면 뭐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이 부등호상 외국인들의 매도보다 연기금의 매수가 더 강하게 붙는지, 예, 그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근데 연기에서 저 매수마저 없어지게 되면 하락해서 더 가지고 놀기 좋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 이슈 나온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엔터주, 그러니까 2차 전지, 피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매수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좀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일부 있고, 엔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이렇게 좀 골고루 보면서 이게 좀 골라서 담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요때 이후에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은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쫙 이제 정리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에 변화가 생길 거냐, 지난주 금요일에 찍었던 저점을 버텨낼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이 외국인들보다 더 많이 매수할 거냐, 이게 오늘 장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주말에 나왔던 좀 뭐 그러니까 기대 섞인 뉴스가 됐든 무서운 뉴스는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돌아가는 거 보면서 가늠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종목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코스피가 16%, 그러니까 올해 연간 하락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코스닥이 28% 빠졌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피크 대비 40%가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최근에 보면 YG가 마이너스 12.5%라는 얘기는 저점 대비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이번 하락으로 이제 매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리는 그런 종목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지수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드디어 뭐 강세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사이클 정도 기대한다면 그거고, 저는 실제로 12월에 외국인들이 반등을 준비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대만이 올라가고 있었고 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거래일에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좀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것만 터졌고,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가고. 근데 어쨌든 좀 대형주 쪽이라든가 지수는 흔들 수 있어도 개별 종목들은 매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돌아서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낙폭이 컸던 업종들, 종목들 내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바뀌는 종목들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이번 주에는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또 중요할 때잖아요. 그런 것들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되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뉴스 하나, 정치 뉴스 하나 순식간에 막 뭐 몇 분 사이에 20포인트 막 빠지고 이게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은 되게 불안정한 장이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안함이나 기대감보다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면서 지난번 기준점을 딱 잡고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안 때리는구나, 포지션 안 바꾸는구나, 또는 포지션 이거마저 무너지는구나, 이거 보면서 판단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럴 때는 보면서 그때 이제 시나리오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모닝 브리핑을 두 번째 녹음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너무 막 버전을 무시무시한 내용들만 했더니 이게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조금 액면 그대로 좀 보면서 가늠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이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보여지는 뉴스만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뉴스만 쭉 하니까 너무 겁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겁먹을 정도는 아닌데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너무 내용이 잘못 전달한 것 같아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